홍명보 전 감독이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출국했습니다. 가족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. 뭔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우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채널A 취재진을 만나서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귀국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또 입장을 밝힌 홍명보 전 감독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. 그쵸. 여기까지. 왜 그러세요? 그리고 저는 채널에 있는 김채연 기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국민들과 하고 계시는데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? 아니,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.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, 물론 이런 준비 과정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건 없고, 일단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. 네, 홍명보 감독의 귀국 후 첫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자, 홍 전 감독,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난, 비판에 대해선 억울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안진용 기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. 어제 이 인터뷰 보셨죠? 네, 봤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홍 전 감독이 취재진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앞서서도 질의응답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홍 전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. 자, 그 과정에서 이 억울한 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직접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. 그래서 억울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, 감독으로서 책임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, 자,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. 책임지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 이거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사퇴를 했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니라 사실 과거에 어떤 과오가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축구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렇다면은 내가 이러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선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저 답변만 놓고 봤을 때는 억울한 건 없고 감독으로서 책임지는 게 맞다. 앞서 본인이 사퇴 변에 했던 얘기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결국 정말로 본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있고,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홍명보 전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. 실제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사직서를 수리를 했는지, 그렇다면 자녀 연봉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정되는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본인의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홍 전 감독, 이 축구 팬들의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자세,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? 좀 더 물어봤습니다. 공항에서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아끼셨잖아요.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,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얘기한 거고.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게 미리 써오신 것 좀 읽어서 말씀하시고. 그거는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. 질문들에도 이렇게 역으로 받지는 않으셨다 보니까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것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기자들하고 다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.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. 뭐 그냥 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다 이제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. 밤새 쓴 입장문이었다. 국민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도 했는데, 경기에 대해선 이 남아공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읽힙니다. 그런데 남아공전 패배 이후에 홍 전 감독 뭐라고 했는지 시계를 한번 돌려볼까요? 패배 원인을 못 찾았다. 왜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 솔직히 당황스럽다. 우리 국민들, 우리 팬들 다 기억할 겁니다. 글쎄요. 자, 이미 다 말했다고 하기엔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, 일반 프로팀 감독도 아닌데 국가대표 감독이면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정광재 대변인님. 네. 국가대표 감독이에요. 국가대표 감독. 네. 그리고 지금 팬들의 어떤 상황, 팬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 겁니다. 그런데 궁금한 게 뭐가 있겠냐.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도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저도 이 국가대표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
물론 그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땐 선수단의 공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자리죠. 근데 이번 그 월드컵에서는 누가 뭐래도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고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구사했던 그 전술이 과연 최적의 전략이었느냐? 이거 일반 아마추어 축구 동호회에서도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전술을 유지했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어떤 해법을 내지 못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이런 책임과 함께 본인이 생각했었던 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운 거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. 그 고액의 연봉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책임과 함께 그러한 설명을 함께 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홍명보 전 감독이 좀 가볍게 본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.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또 이 전술 그리고 이 선수 기용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에 대한 홍명보 전 감독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.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. 예를 들면은 우리 오형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. 손흥민을 빼고 오형규가 들어가지고 결승골을 넣고 이제 그건 몰랐잖아요. 다 알 수 있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흥민을 빼고 했지만 그때는 또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축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감독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안에다 구현을 시켜야 되거든요. 경기장에. 근데 그게 잘 되면은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죠. 결과는 그런 거예요. 체코전 얘기를 좀 한 것 같네요. 손흥민 선수와 교체된 오형규 선수가 골 넣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요선웅 대변인님, 제가 이런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어제 이 인터뷰가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홍명보 전 감독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 뭔가 계속 결과론적으로 내가 욕을 먹는 거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.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는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자꾸 해명을 한다는 거예요. 그게 그 지점에서 아마 국민들과 많은 축구 팬들이랑 약간의 좀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결과가 좋았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뭐 비난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결과가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그 결과를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약간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. 왜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장에서 뭐 배제됐는지, 왜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었는지. 예를 들면은 축구협회 자체가 만약에 이제 프로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과 아니면 축구 팬들 본인들과 조금 관심 있는 분들과 이제 다 상황들을 공유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과정이 모두가 지금 국민들과 축구 팬들이 열받아하는 게 단순히 내가 경기에 졌기 때문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이겼으면은 뭐 그런 비난 안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뭐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, 뭐 기자회견에서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을 안 받고 뭐 그런 것들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지금 회피하는구나,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, 결과도 책임을 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본인은 모르겠습니다. 본인은 억울하다고 이야기 안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러한 반응들은 억울해 보여서 뭔가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좀 의견을 좀 보태보자면 네.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억울할 게 없다고 하는데 체코전 얘기를 계속 꺼내죠. 왜 그럴까요? 내가 이긴 경기도 있는데 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진 경기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조별리그라는 건 3경기입니다. 흐름, 빌드업 과정이 있죠. 첫 경기에서 이겼으면은 이것을 또 교훈 삼아서 다음 경기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멕시코전에서 지면서 더 나빴습니다. 그러면 이걸 또 조정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더 나빠졌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넣고 빼고 그리고 인물을 넣고 뺐을 때마다 전략 전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각 선수들마다 가진 역량과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. 본인은 얘기할 거 다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했을지언정 정말 대중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
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. 결론적으로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. 국민들이 저한테 궁금할 게 뭐가 있겠어요? 저는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많이 궁금합니다. 그래서 질의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입장이죠. 그들과 받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미 다 얘기가 됐다. 이 얘기인즉 사전에 안 받는 것으로 다 조율이 끝났다는 식의 얘기인데 어떤 기자가 우리 질의응답 안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? 분명 그런 얘기가 사전 조율이 있었다면은 협회 차원에서 감독 차원에서 그럴 수 있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기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게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협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안 받은 것이다라고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지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코 답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.